네, 안녕하세요. 이은영 교수입니다. 오늘도 일일일제 두 가지 지문 가져와 봤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체의 자유 파트에 관한 두 가지 지문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죄형 법정주의, 또 책임주의, 평등원칙 판례를 사안을 봤다면 오늘은 적법 절차 원칙에 관한 두 가지 지문입니다.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락운송. 끝에 보면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된다. 위반되는 위헌 사례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판례를 알고 있는 분들은 연락운송, 적법 절차 원칙, 결론을 바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판례라고 생각하고 지문이라고 생각하면 연락운송의 오님수인의 배분에 관해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했다. 그럼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하냐? 국토부 리가 아니고 이네요.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 조항. 여기는 중복입니다. 안 읽어도 돼요. 안 읽어도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것, 이게 끝입니다. 그 규정 어떻게 되냐? 적법 절차 원칙 위배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결론은 위배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정답은 X가 됩니다. 이 판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연락운송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전화를 해서 운송을 한다는 거냐?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환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승. 1호선 타고 가다가 게이트를 지나서 몇 호선으로 갈아타는 거죠? 9호선. 이렇게 갈아탑니다. 우린 노량진이니까 9호선을 사랑하죠. 이렇게 우리 환승을 하잖아요. 1호선, 9호선을. 노량진역에서 환승을 하는데 이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타서 어디서 나갔고 1호선을 얼만큼 이동을 했고 9호선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가 명쾌하면 좋은데 때때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이걸 찍고 9호선처럼 찍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찍지 않고 그냥 3호선을 4호선을 4호선을 1호선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하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회사가 다 다른데 코레일도 있고 서울 메트로도 있고 이렇게 다른데 누가 얼마의 운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락운송의 운임이란 것입니다. 운임. 환승할 때. 우리는 그냥 돈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지만 그 돈을 어떻게 나눠 가질까의 문제예요. 협의가 안 된다고 하고 그게 연간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빨리 정산해서 돈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결정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가 신청을 또 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해서 정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협의하면 좋지만 안 되고 뭐 이거 소송까지 갈 것은 아니고 주무, 부처의 장관이 결정하면 그것에 따르도록 한 거. 어떻게 되냐? 일부는 야 이거 따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의견을 내는 거죠. 의견을 내서 다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법 절차 원칙 헌법적으로 어디에 근거가 있냐라고 할 때 헌법은 12조 1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 보완, 처분, 강제, 노역한다. 그리고 또 3항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1조 1항 3항이 적법 절차 원칙의 근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법 절차 원칙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근거로 두고 있는 과잉금지 원칙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과잉금지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적법 절차 원칙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한을 하든 제한을 하지 않든 모든 공권력 행사에 있어서는 이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넓은 개념이죠? 여기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적법절차 원칙은 그 절차잖아요. 절차. 어떤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절차상에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적법절차 원칙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당사자들한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관계를 알아야 결론 내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질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됩니다.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징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징계를 연장한다는 것이에요. 시효 연장. 하면서 통보하지 않아줬다,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이것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는 어떤 시효가 있어요. 3년 만에 징계를 받아야 되고 혹은 5년, 15년 뭐 이렇게 그 기간 안에 징계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지나갑니다. 알려지지 않고 비위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면 더 이상 징계하지 못하는 게 징계시효입니다. 그런데 저 징계시효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지. 언제? 그 당사자 공무원에 대해서 수사가 개시됐을 때. 수사의 결론을 지켜본 다음에 징계를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일 때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사가 종료되면 무혐의가 됐든 무죄가 됐든 어떤 결론을 내리면 그때 다시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시효 연장은 뭐냐면 수사할 때, 그렇죠? 수사 중이었던 때 정지했다가 다시 그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규정하면서 당사자한테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어때요?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에 떡하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충분히 그리고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쉽겠죠.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예측 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한테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법절차 원칙은 당사자한테 어떤 기회를 줬냐? 당사자가 알 수 있었냐? 그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충분하게 그런 점들이 보장되어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 판례 사안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일일제 잘 듣고 계시죠? 우리 일일일제 듣기만 하지 말고 우리 김폴카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일일일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